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64페이지 개정서부터 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 한 거를 좀 간략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책 페이지를 이제 넘기면서 한번 같이 봐보죠. 자, 20페이지를 보시면은 회계의 기본 개념이 있죠. 여기 회계란 무엇이냐 뭐 해가지고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만 좀 간략히 보겠습니다. 기업의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 중에서 경제적 사건을 이제 발췌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걔를 측정 기록하죠. 그게 우리가 오늘 이제 좀 이따 배울 겁니다. 분계하고 전기하고 시산표만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분류 요약을 하는데 그 요약된 장부를 뭐라 부르냐면 재무제표라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른쪽에 21페이지 가운데 밑에도 있죠. 재무제표의 종류 좀 외우시라고 했어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약자도 기억하라고 했죠. 재무상태표는 BS, 포괄손익계산서는 IS가 된다는 뜻이에요. 약자로 쓸 테니까 그거 보시고 처음에 회계원리 공부할 땐 1번, 2번만 합니다. 물론 이제 3번도 약간 설명을 드리지만 그건 다 재무회계 때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처음 공부하실 때는 1번, 2번. 그리고 이제 말로 하는 문장에서는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주석이 있죠. 주석도 재무제표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석은 이제 상세한 설명인데 본문에다 상세하게 설명하면은 장부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상세한 설명은 이제 뒤로 빼놨죠. 걔를 우리가 주석이라고 한다. 아무튼 걔도 재무제표고. 그다음 다시 20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이해관계자 의사결정에 사용한다. 그런 말은 도움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해관계자가 이렇게 회사 밖에 있어요. 그래서 걔를 외부 정보 이해관계자 이런 말을 씁니다. 그게 재무회계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관리회계가 있습니다. 걔는 내부에 있어요. 자, 아무튼 그걸 간략히 보시고 21페이지 보시면 밑에 재무상태표가 있죠. 걔는 저량이라고 했어요.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그런 뜻이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가 나오죠. 구성 항목 즉 재무상태란 말이야. 그럼 재무상태는 뭐냐? 가운데 밑에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 얘를 우리가 재무상태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엔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산의 뜻이 뭐냐? 걔는 미래 경제력 효익이라고 했다. 미래 경제력 효익은 나중에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것을 얘기한다. 그 다음 부채는 미래 경제력 효익의 희생이죠. 즉 돈 나가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본이 중요한데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다. 그래서 걔를 자녀 지분 이런 말을 갖다 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회사를 정리합니다. 그럼 자산을 매각한 다음에 빚을 먼저 갚아야 돼요. 내 걸 먼저 챙기는 게 아니고 빚을 갚고 남는 게 우리 거다. 그래서 결국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남는 몫이다. 자, 오른쪽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자산을 왼쪽에다 적어요. 왼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차변이라 부른다. 밑에 써놨죠. 우문현답으로. 왜 자산을 왼쪽에 적어야 됩니까? 룰이고 약속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산을 왼쪽에 적기 때문에요. 상대 개념인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야 되고요.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화됩니다. 그래서 뒤에 배우겠지만 오늘 자산이 차변이면 비용도 차변이에요. 그 다음에 수익은 대변이 된다.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냐? 자본이 오른쪽에 위치해요.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하죠. 무슨 말이면 수익은 내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걔도 역시 대변.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해요. 자본과 반대로 와야 되니까 비용은 차변이 됩니다. 이따가 이제 그런 설명이 나와요. 아무튼 이거를 우리는 복식부기의 기본 원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중요해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24페이지 가운데 네모 박스입니다. 재무상태표의 의미를 보시면 1번은 잘 알아요.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문제는 2번이 중요한데 자금 조달의 원천이라고 했죠. 얘는 뭐예요? 부채와 자본을 얘기하죠. 부채와 자본으로 돈을 끌어와서 그걸 가지고 뭘 샀냐? 자산을 샀다. 거기 보면 투자 내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현금 흐름표에서도 이걸 또 배워요. 그래서 투자 내역은 나중에 투자 활동이라고 배우고 자금 조달의 원천은 우리가 재무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금 조달의 원천은 걔를 재무 활동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걔는 다 재무회계 때 가서 제대로 배웁니다. 여기서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책으로 말하면 572페이지를 가보세요.
572페이지 보시면 거기 현금 흐름표가 있고요. 오른쪽 봐보세요. 현금 흐름표에 기본 양식이 나오는데 그 양식 보면 1번 영업활동, 2번 투자활동, 3번 재무활동이잖아요. 그 2번에 있는 그 투자활동이 뭐냐? 자산을 사고 팔 때 돈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을 여기다 줬고요. 그럼 재무활동은 뭐냐? 재무활동은 부채 자본과 관련된 겁니다. 걔는 여기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24페이지를 보시면 네모 박스가 있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적히는데 이러한 부채와 자본을 뭐라고 하냐? 자금 조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 즉 부채는 남의 돈, 자본은 우리 돈이죠. 이렇게 돈을 끌어와서 그 다음에 투자 내역이 뭐냐면 자산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 자산을 활용을 하세요. 운용을 해가지고 그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보시고 그 밑에 포괄 손익계산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유량이에요. 기간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잠깐 먼저 보시면 26페이지 상단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나와 있죠. 1년 동안의 손익이다 그런 뜻이. 3개월 동안의 손익. 우리 분기 재무제표 이런 걸 나중에 배웁니다. 6개월 동안의 손익, 반기 재무제표 이런 걸 나중에 배워요. 자, 아무튼 보통은 다 1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량이다. 그 다음 다시 25페이지를 보시면 네모 박스가 있죠. 수익, 비용, 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0원짜리를 1,000원에 사가지고 1,500원에 판다. 그럼 500원 남아요. 수익이 얼마냐? 그럼 얼마를 해야 돼요? 1,500원. 500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은 총액이다. 이익은 순액이 된다. 순액이란 말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비용의 뜻이 뭐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거를 우리는 비용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이러한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은 어디 나와야 돼요? 대변에. 대변에. 왜? 자본과 같은 방향이 돼야 돼요. 비용은 차변에. 왜? 자본과 반대 방향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26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상호 관계가 나오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손익계산서를 먼저 그리세요.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 당기순이익을 합치세요. 무슨 말이냐면 X1년도 당기순이익, X년 당기순이익. 그럼 걔가 뭐가 되냐? 이익잉여금이 된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뜻이 뭐예요? 유보이익이죠. 회사에 남는 이익을 우리가 유보이익이라 한다. 그럼 유보의 반대말은 뭐냐? 사회유출. 회사 밖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번 돈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주주가 투자에 대한 대가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주주한테 투자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걸 뭐라 불러요? 배당. 걔를 우리는 배당이라고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익잉여금의 뜻이 뭐냐면 유보이익이 되는데, 이익잉여금의 뜻이 유보이익이 되는데, 이 유보이익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무엇이냐?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즉 당기순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사회에 유출되고 남은 금액을 얘기합니다. 걔를 우리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오늘도 이게 나올 테니까 잘 보시고, 오른쪽에 또 표가 중요하죠. 제일 위에 수익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그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자본을 구성하죠. 결론은 뭐냐?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하고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한다. 그럼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알면 안 되고,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한다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수익은 내 거다. 그런 뜻입니다. 수익은 내 거다. 그 다음 비용은 뭡니까? 내 거에서 준 거예요. 내 거에서 준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내 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회사 경영에 대한 모든 어떤 수익이라든가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에 대한 효익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다 내 몫에서 움직인다.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회계의 기본 개념에서는 영어 하나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갭이라고 하는 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죠. 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걔가 IFRS라고 했습니다. 국제회계기준. 그 다음에 그 기본 과정에서는 용어, 계속기업만 아시면 돼요. 계속기업의 반대말은 청산기업이다. 청산기업은 회사를 정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정리하는 회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업을 쭉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자산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공장을 이제 뭐 하기 위해서 땅을 샀단 말이에요. 땅값이 뛸 거 아닙니까? 그거 반영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생각은. 왜? 왜냐하면 그 땅을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땅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그런 평가 같은 거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아무튼 그거 보시고 질적 특성은 나중에 재무회계에 따라서 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 하면은 용어를 하나 좀 잘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45페이지 보시면 주관식 문제가 있죠. 45페이지 주관식 문제 복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8번에 보면 매출 채권이 있고 2번에 보시면 미수금이 있다. 둘 다 자산이에요. 둘 다 받을 돈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매출 채권은 뭐예요? 영업적으로 발생한다. 그죠? 상품을 팔고 못 받은 돈을 우리가 매출 채권. 미수금은 뭐냐? 영업 외적인 거다. 즉 비품 같은 걸 처분하고 못 받은 돈을 이야기한다. 그런 관계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7번을 보라고 했죠. 3번은 뭐예요? 임대료. 7번은 뭐냐? 임차료. 결론은 뭐냐? 임대료는 수익, 임차료는 비용이 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섞어서 쓰면 안 되겠습니다. 회계 원리를 공부하다 보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메일로. 그죠? 예. 잊지 않고 오는 게 뭐예요? 임대료, 임차료죠. 같은 겁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지난주에 한 친구가 연락이 왔었는데 내용인즉슨 뭐냐? 이거는 그냥 본인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물었어요. 그걸 왜 느낌이라고 해요? 느낌이 아니고 이름이 다르잖아요. 임대료는 수익, 임차료는 비용.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임대료는 수익인데 수익을 이연시켜요. 올해 수익으로 잡는 게 아니고 수익은 기간 단위로 보고한다고 했죠? 내년도 수익으로 잡자. 그럼 걔는 올해는 부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따가도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가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해서 이게 시산표예요. 시산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을 이연시켜요. 그러면 걔가 뭐가 되냐? 부채가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오늘 이제 이거 다 할 거예요. 이런 거. 임대료입니다. 얘를 이연시키면 뭐가 되냐? 선수임대료. 이렇게.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임대료는 수익. 수익이 되려면 이런 말을 써요. 가등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가등 요건을 충족한다는 말은 기간이 경과돼야 돼. 내 할 일을 다, 임대 서비스를 다 해주면 장부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임대 서비스 안 해주고 돈을 먼저 받았습니다. 걔는 빚을 진 거예요. 내년도에는 돈도 안 받고 임대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 선수임대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게 처음에 빨리빨리 튀어나와야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로 잘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책에 제가 지금 복습을 하고 있잖아요. 복습을 하는 이유는 뭐냐? 뒤에가 이제 오늘 그 개정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아침에 약간 또 늦게 오신 분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처음에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집에 가서 어떤 식으로 복습을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것이 잘 이해가 된 복습을 잘 하신 거고 낯설고 생소하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지만 그러면 복습이 좀 덜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습이 덜 된 게 조금씩 누적되면은 결국은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용어가 있죠.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용어를 다 알고 그 다음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마치 영어 단어를 내가 다 외운 다음에 영어를 배우냐? 그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되든 안 되든 그냥 오형식 이렇게 하면서 문법 설명 좀 해주고 단어는 나올 때마다 조금씩 외워나가죠. 그 방법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정 과목인데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책을 읽다 보면 개정 과목이 새로 나와요. 그럼 그거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단원을 또 바꿔가지고 어디를 보시냐? 56페이지를 가보세요. 단어를 바꿔서 자 56페이지 보시면 회계 등식과
거래의 기록이 나와 있죠. 회계 등식과 거래의 기록이 나와 있다. 거기 보면 회계 거래의 정의죠. 이 거래란 말은 사건이라고요. 사건. 우리 제가 그래서 경우의 수 하면서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이런 사건이다. 그래서 결국 뭐냐? 회사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사건 1, 2, 3이 있었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은 회사를 설립한다. 그럼 얘는 분명히 회계 장부에 반영해야겠구나 느낌이 와요. 문제는 뭐냐? 동그라미 2번이란 말이에요. 불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란 말을 쓸 때는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회계상 사건이 아니냐? 아닙니다. 얘는 회계상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재무상태에 영향이 있어요. 즉 자산으로 기록된 거를 장부에서 제거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뒤에 배우고 있지만 반드시 분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회계상 사건이다. 재무상태에 영향이 있고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으니까 얘는 회계상 사건이 돼야 된다. 그럼 세 번째 거는 뭐냐? 세 번째 거는 대표이사가 뭐 사망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얘는 회사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대표이사 자체가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얘는 회계상 사건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5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회계거래의 판단 기준이 나와 있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1번 재무상태의 변동 여부가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에 영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세요. 화폐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겠죠. 회계는 결국 숫자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금액을 측정할 수 없으면 얘는 회계 기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거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58페이지. 자, 회계 거래와 회계 등식인데 오른쪽 제일 밑에가 중요해요. 회계 거래가 등식에 미치는 영향인데 회계는 항상 대차 평균이에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그러면 어떤 거래가 있기 전에도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고 그 거래를 반영한 후에도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즉 대차 평균이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거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거래의 특징은 다 재무 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쳐요. 그에 비해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제목이 손익거래라고 했잖아요. 이 손익거래라고 하는 것은 수익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바로 손익거래.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바로 손익거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네 가지가 있죠. 4, 5, 6, 7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걸 잘 보기죠, 오늘.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64페이지를 가보세요. 64페이지. 64페이지 보시면 계정과 분계 및 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계정의 의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끝에서 다섯 번째 줄부터가 중요해요. 자, 밑줄을 쳐보죠. 자, 계정이란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별로 거래를 집계하는 양식으로 회계거래에 의해서 그 항목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별표 쳐보세요. 증감이 기록된다. 증감이 뭐죠? 증가 감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증감이라고 한다. 증가 감소 이런 걸 우리는 증감이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읽고서 다음이 생각나면 좋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BS예요. 자, BS에는 뭐가 있냐? 자산이 기록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산에 현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면 X1년도 12월 31일 현재 돈이 100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100원이 그냥 1년 내내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런 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뭐냐면 마우스로다가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현금이라고 하는 창이 떠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카운트, 계정이라고 하는 계정.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BS를 공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BS에는 뭐가 있냐? 현금도 있고, 뭐 토지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봐요. 현금. 뭐냐면 현금은 100원인데 더블 클릭을 해보면 왜 100원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은 책 오른쪽에 보면 있어요. 그림은. 제가 예습을 좀 해오시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보셔야 돼.
현금은 뭐냐? 자산이죠. 자산은 왼쪽이 증가, 오른쪽이 감소란 말이에요. 그럼 증가의 개념이 뭐냐? 그걸 알고 있어야죠. 자, 이게 회사면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 게 증가예요.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게 감소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게 감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책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64페이지 보시면 다시 끝에서 5번째 줄부터 보죠. 여기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회계 인생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렇게. 항상 저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회계를 배울 때 그때를 생각하죠. 기분이 좋았냐?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왜 안 좋았어요? 회계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부분 이제 강의를 할 때 점잖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잖게라는 게 뭐냐면 그냥 강조를 안 해요. 뭐가 중요하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쭉 본인이 막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정작 앉아 있는 분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가 있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마찬가지예요. 쓸데없이 개정에 의하면 앞에서 뭘 읽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그럼 중요한 건 어디냐? 64페이지 끝에 5번째 줄. 개정이란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강조해야 되는데 그런 강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듣다 보면 내가 아는 건지 내가 모르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못 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물론 그때는 강의를 할 줄 몰랐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강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과거로 이제 백해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개정이란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별로. 그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재무제표에는 이런 항목들이 다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항목별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정이란 재무제표 항목별로 거래를 집계한다. 집계한다는 말은 뭐냐? 증감을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증감. 그래서 회계 거래에서 그 항목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증감이 기록된다. 증감. 그러면 증가는 뭐고 감소는 뭐냐? 돈이라면 돈이 회사에 들어오는 게 증가.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게 뭐냐? 감소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왼쪽에단 증가, 오른쪽에단 감소. 그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100원, 200원, 300원, 400원. 그럼 이 뜻이 뭐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의 돈이 유입된 거죠. 돈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넣어가지고 100원, 그 다음에 뭐 300원, 그 다음에 300원, 그 다음에 200원. 이렇게 하면 900원만큼의 돈이 나간 거죠. 900원만큼의 돈이 나갔다. 그래서 얘는 돈이 들어왔고 얘는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얼마의 돈이 남았냐? 100원의 돈이 남았죠. 좀 이따 배우겠지만 결국 BS에는 뭐가 기록되냐? 잔액이 기록돼요. 더 정확한 표현은 계정의 잔액이 기록된다. 얘는 차변회가 1,000원, 대변회가 900원. 그럼 차변이 100만큼 크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말을 써요. 차변 잔액이 100원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거를 여기다 기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계정이란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별로 거래를 집계하는 양식으로 회계 거래에 의해서 그 항목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증감이 기입된다. 이 말을 계속 잘 보시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계정의 양식은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인데 왼쪽을 뭐라고 불러요? 차변. 영어로 하면 데빗입니다. 오른쪽은 대변이에요. 크레딧. 사전은 안 찾아도 돼요. 그런 거냐.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 좌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의 가장 윗부분에는 재무제 표시된 항목의 명칭이 기입되는 이걸 뭐라 불러요? 계정 과목.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죠. 이걸 뭐라 얘를 계정 과목이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 보세요. 그냥 윈도우 이런 데서는 팝업 창이 뜨는 것처럼 이게 뭐 창이 하나 뜬 거고 그냥 옛날에 하면 수작업을 하면 이게 뭐예요? 노트예요. 이 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공책, 노트를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돈이 들어오는 거, 돈이 나간 거를 일일이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노트는 어떻게 되냐? 복식북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운데가 갈라져 있어요.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그래서 돈이 들어온 건 다 왼쪽에 적고요. 돈이 나가는 건 다 오른쪽에다 적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나온다면 다음과 같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77페이지 가보세요. 77페이지 보시면 11번 문제죠. 이거 한번 제가 이제 할 거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11번 한번 잠깐만 읽어보세요. 배운 게 없는데요. 그래도 풀 수 있어요. 지금 배운 것만 가지고도.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금 계정인데 기입 내용을 보고 날짜별로 발생한 거래의 추정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1월 3일과 1월 15일은 뭐예요?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자본금으로 100만 원 들어왔고요. 외상 매출금을 뭐 해서요? 회수해줘. 회수.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건 돈이 나간 거예요. 상품을 20만 원만큼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어떻게 한 거예요? 차입을 하면 돈이 들어와요. 차입금을 갚아야죠. 그게 답이 4번이에요. 차입금 50만 원을 3개월 후에 갚기라고 차입했으면 왼쪽에 적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다 차입금을 썼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돈을 차입한 거예요. 여기다 차입금을 썼으면 얘는 뭐예요? 차입금을 갚은 거죠. 상환. 얘는 차입. 이렇게. 얘는 돈이 들어온 거고 얘는 돈이 나간 거다는 뜻입니다. 이게 계정에 관한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정을 배웠으면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모든 계정은 여기를 먼저 봐야 돼요. 여기를. 무슨 말이냐면 왼쪽이 증가, 오른쪽이 감소잖아요. 그럼 모든 계정이 다 왼쪽이 증가, 오른쪽이 감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보죠. 자, 65페이지를 가보세요. 65페이지. 자, 65페이지 정 가운데쯤 보시면 계정을 이용한 거래 기록 방법 있죠. 별표를 왕창 치시고 첫 시간에 배우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이 있죠. 자산. 그래서 왼쪽이 증가, 오른쪽이 감소예요. 부채는 오른쪽이 증가입니다. 자본은 오른쪽이 증가예요. 수익은 오른쪽이 발생이죠. 발생이 증가예요. 비용은 왼쪽이 발생입니다. 증가입니다. 그럼 이걸 또 외워야 되냐? 뭐하러 외워? 여기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위치예요. 이게 증가란 말이에요. 자산은 왼쪽이 증가, 부채는 오른쪽 증가, 자본 오른쪽 증가, 수익은 오른쪽 증가, 비용은 왼쪽 똑같잖아요. 이렇게. 복식북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죠? 이게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거여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그날 회계가 다 종결되는 날이에요. 자, 65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계정을 이용한 거래 기록 방법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내가 돈을 차입했으면 차입금 계정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증가, 여기가 감소입니다. 내가 은행에서 100원을 차입했으면 어디다 적어야 돼요? 여기다 적어야죠. 여기다 적어야 돼요. 그죠? 차입금이 증가, 빚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죠? 차입금을 갚았어요. 그러면 차입금의 잔액은 얼마예요? 대변 잔액이 30이죠. 그게 여기에 차입금 30이다. 이런 식으로 적힌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적힌다. 결론이 이거, 결론이. 뒤에 가서 계속 배울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65페이지 보시면 부채가 있죠. 부채는 뭐예요? 오른쪽이 증가, 왼쪽이 감소. 오른쪽이 증가, 왼쪽이 감소. 이렇게. 자산은 왼쪽이 증가, 오른쪽이 감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65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보세요. 학습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회계 거래를 이 계정에 기입하게 되는데 계정 기입 시마다 잔액식 계정 또는 표준식 계정을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이에요. 보통 학습 용어로는 표준식 계정의 양식을 대폭 축소한 다음의 계정 양식인데 얘를 T계정이라고 해요. 모양이 T자잖아요. 그죠? T자. 그래서 칠판에도 매번 T자를 그리죠. T자. 얘가 바로 T계정이 되겠어. T계정. 자, 그러면 T계정 밑에 있는 문장입니다.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거래를 각 계정에 기입하는 방법은 다음에 그림과 같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계정식 재무상태표
차변에 기입되는 자산 항목은 자산은 차변에 기입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세부적인 걸 더 설명드려 볼게요. 재무상태표에 차변에 기입된다는 건 뭐가 기입돼요? 계정의 잔액이. 계정의 잔액이 차변에 기입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돼야 되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증가 금액을 차변에 기입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대변에 기입되는 부채와 자본은 뭐가 대변에 기입돼요? 잔액이 대변에 기입돼요. 그러니까 그 증가 금액을 대변에 기입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증가된 것보다 더 감소할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돈이 1,000원이 있는데 1,000원보다 더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 호주머니에 1,000원 있는데 1,000원보다 어떻게 돈이 더 나갈 수가 있어요? 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항상 어디? 차변이죠. 차변. 그 얘기는 뭐냐? 얘는 잔액의 차변은 얘기는 증가가 차변이란 말이에요. 부채와 자본은 잔액이 대변에 기록되죠. 증가가 어디 있어요? 대변에 기록되죠. 그래서 우리 저 칠판 끝에 있는 것처럼 차입금이 부채란 말이에요. 걔는 증가가 어디 있어요? 대변에 위치해야 된다. 증가가 대변에 위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쯤에 그리고 수익의 발생은 자본을 증가시키잖아요. 자본 증가는 대변이에요. 수익 발생도 어디로 가야 된다? 대변으로 가야 된다.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하잖아요. 차변에 기록한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그거 보시고 그다음 제일 밑에 보세요. 65페이지 제일 밑에. 자, 회계거래를 처음 기록할 때 어려움으로 등장하는 게 적절한 계정 과목.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현금 500만 원을 주고 T코를 구입했다. 그죠? 이게 T코가 옛날에 대우할 때 그죠? T코가 마티즈로 됐다가 뭐 이게 그죠? 스파크 요새는 스파크 같아. 그죠? 이렇게. 엊그저께도 이제 뭐 경기도지사가 이제 모닝을 타고 출근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게 쇼 아니냐 막 이렇게. 물론 약간의 쇼도 있지만 이제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남은 근검 전략하고 잘 해보겠다. 이런 의지 표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 대우 이제 김우중 회장이 T코를 타고 출근했단 말이에요. T코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매우 이제 사실은 좋게 본 거죠. 큰 이제 기업의 회장인데 작은 차, 물론 이제 회사 거를 홍보하기 위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T코를 썼어요. 근데 시절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T코가 뭔지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 이렇게. 자, 아무튼 뭐냐 T코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를 쓸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T코를 쓸 거냐, 자동차를 쓸 거냐, 차량 운반구를 쓸 거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뭐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은 통일된 용어가 좋다. 왜? 회계는 결국 뭐예요? 비교의 학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회사의 장부를 만들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를 비교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뭐냐? 자동차에 산타페가 있어요. 그 산타페 사고 산타페를 썼는데 다른 사람은 오해하는 겁니다. 커피에도 산타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인지 자동차인지 혼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통일된 용어를 쓰자. 그래서 보통은 차량 운반구를 쓴다. 그런 뜻이고 실제 우리 시험에는 계정 과목이 많이 안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계정 과목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거 보시고 다음 가로 2번 보세요. 거래의 이중성과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인데 자, 내용을 보죠. 세 번째 줄입니다. 즉 거래는 항상 미쳐보세요. 동일한 금액이 원인과 결과가 돼서 회계 등식 양쪽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회계 등식 양쪽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고요. 동일한 금액을 적죠. 걔를 뭐라 불러요? 대차평균. 걔를 대차평균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차평균하고요. 거래의 이중성하고는 사실은 다른 말이에요. 대차평균하고 거래 이중성하고는 다른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6페이지 8번을 봐보세요. 우리 76페이지 보시면 8번 문제입니다. 자, 복식 부기에 의해서 기장을 하면 거래 전체를 볼 때 미쳐보세요.
모든 계정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금액이 서로 일치하죠. 이걸 뭐라 불러요? 2번 대차 평균의 원리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돼서 차변과 대변을 다 적어야 돼요. 그걸 뭐라 불러요? 콜의 이중성이라고 하죠. 사실은 다른 말이에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 유치해서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용어가 또 나오죠. 3번 아니 1번 거래입 판료소가 나오죠. 그 거래입 판료소가 뭐냐? 66페이지 가보세요. 6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가 나와 있죠. 이게 뭐냐? 이게 거래입 판료소. 이게 거래입 판료소. 그래서 차변에는 몇 가지 나오냐? 4가지가 나와요. 자산이라면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그게 뭐냐? 여기 보세요. 왼쪽에 뭐가 나오냐? 자산이라면 증가, 부채라면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그럼 대변에는 뭐가 나오냐?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자산 감소, 수익 발생. 그래서 왼쪽에 4가지, 오른쪽에 4가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합니까? 8가지니까 거래의 판료소다. 얘를 거래의 판료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때 누가 질문해요. 선생님, 5가지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증가, 감소 2가지. 그럼 5가지 곱하기 하면 10가지란 말이에요. 왜 거래의 10요소가 아닙니까? 그럼 이거예요. 수익의 발생이 오른쪽이면 수익의 감소는 왼쪽에 적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수익의 감소가 뭐냐 이거예요. 수익 감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품이에요. 반품.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우는데요. 물건을 인도하면 수익을 잡고 돈 받으면 아니고 물건을 건네주면 수익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네진 물건이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 판매 생각해. 인터넷으로 보내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럼 걔는 뭐냐? 마이너스 수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건을 보낼 때 수익을 무조건 잡았어요. 그럼 다시 반품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수익 돼야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런 게 수익의 취소인데 중요한 건 회계를 처음 하는 사람한테 그런 걸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익의 취소, 비용의 취소 같은 거는 없다라고 보고 그냥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세요. 66페이지 밑에. 자, 여기 보시면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에서 차변 요소가 4가지, 대변 요소가 4가지죠. 그 밑에 보면 점점점 선은 비교적 적게 점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제가 처음 공부할 때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잘 봐야지.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그걸 보시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 그것만 좀 해보죠. 자, 74페이지를 가보세요. 자, 74페이지 보시면 2번 문제가 있어요. 2번. 74페이지 2번이요. 2번. 자, 거래 요소의 결합 형태 중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이게 거래의 판료소 문제란 말이에요.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뭐가 잘못됐어요? 자본 증가는 대변이에요. 차변에 오려면 자본은 감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라면 요거를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수업 칠 때도 힘들어요. 룰을 배울 때 막 헷갈리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꾸 보고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자, 77페이지 보시면 12번 문제 있어요. 12번. 문제 유형을 잘 좀 기억해 두시고 저랑 풀었던 문제 표시를 잘 해두세요. 한 번씩 더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중 거래 관계가 서로 결합될 수 없는 게 뭐냐? 답은 몇 번이야? 2번이죠. 뭐가 잘못됐어요? 비용 발생은 차변이란 말이에요. 그죠? 비용의 취소가 대변이에요. 그죠? 비용 발생은 차변이 된다. 답은 12번이고, 아니죠. 12번의 답은 2번이고. 자, 78페이지 보시면 15번을 봐보세요. 자, 15번 보시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적 경제적 사건을 뭐라고 하냐? 걔를 거래라고 한다. 그럼 계정은 뭐냐? 계정은 아까 요건 이런 걸 계정이라고 했죠? 이렇게 안 나와요, 다 이렇게. 아무튼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14번 있어. 14번 문제. 고가문은 14번. 오늘 현재 배운 게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역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자, 수준 미달로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게 나오면 좋을 텐데 안 나와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회계상 거래인 것은, 자, 1번은 뭐 때문에 아니에요? 약속만 했죠. 약속만 하면 아직 재무상태 영향이 없어요. 2번은 주문만 했죠. 아직 영향이 없습니다. 3번도 종업원을 채용했죠. 아직 영향이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영향이 있냐? 시간이 지나면, 일을 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답은 4번인데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것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근데 계약금으로 200을 지급했죠. 돈이 나갔잖아요. 재무상태 영향이 있죠. 얘는 회계상 거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67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근데 67페이지를 좀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운 거를 좀 정리하시고 67페이지 거기서부터 하죠. 잠깐만 좀 쉬겠습니다.